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장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등 전주시의 도시정책들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 성의식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지만 학교 현장엔 성비위 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주 산업단지 안에 방치됐던 폐공장이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해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학교 현장에도 성비위가 드러난 교원들이 많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은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증언이 잇따르자 해당 교사는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단에는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성 관련 문제가 드러난 교사는 43명, 이 가운데 32%인 14명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을 성추행한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파면을 권고했지만 학교 처분은 정직에 그쳤고 또 다른 교사 역시 교육청 징계안보다 후퇴했습니다. 추행이라고 했었는데 파면까지 그렇게 할 그런 사안 아니어서. 학교 측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비위 전력이 있다는 것은 여성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비위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엄하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 권한을 교육청과 나누는 등의 사학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성폭력에 연루된 문화예술단체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성폭력 미투 운동으로 물의를 빚은 도내 연극단체 3곳에 대한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성폭력 관련 단체는 지원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미투 신고 상담센터를 오는 26일부터 100일간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이 수매한 쌀을 처리하겠다고 직영 떡방앗간을 세웠는데 M1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떡방앗간 위치가 떡집이 몰려있는 시장과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 농협이 지난해 9월 4억 원을 들여 건립한 직영 떡방앗간입니다. 떡을 뽑는 기계부터 곡식을 볶는 기계까지 시설이 여느 방앗간 못지 않습니다. 농협 측이 수매한 쌀을 소비하려고 만든 건데 일반 맞춤떡 제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떡방앗간이 시장 내 골목 상권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인들은 이들이 자사마트와의 접근성을 무기로 떡 주문을 가로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명절 때마다 조합원 7천 명에게 가래떡 등 2억 원 상당의 떡을 공짜로 돌려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 농협이 방앗간이 생긴 이후부터 점점 이런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한 예로 이 명절 때 같은 때만 봐도 저희 매출은 정말 한 50% 정도? 특히 쌀 수매부터 도정과 유통 전 과정을 농협이 수행하다 보니 전체 시장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 손님도 줄었지만 이제 방앗간 가져가는 물건들도 많이 줄고 많이 소비가 안 되죠. 농협 측은 상인들 어려움은 알지만 넘쳐나는 수매량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가들은 계속 생산을 해내고 저희 농협 역할은 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쌀 소비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판로는 없고 쌀은 계속 생산이 되고 개척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도 죽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는 농협이지만 세심하지 못한 행보에 영세 상인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시장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존 김승수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잇따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재개발 같은 도시 개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5월 모습을 드러낸 전주역 앞 마중길. 기존 8차선 도로를 좁혀 곡선화하고 도로 중앙에는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천천히 가되 추억을 간직한 도시. 슬로시티를 표방하는 전주의 정신을 담았다며 시청에는 걷고 싶은 도시과까지 신설했습니다. 전통과 녹지, 환경, 도시 재생을 내세운 김승수 시장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신도시는 쾌적하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대한 도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전주다운 원도심에 대해서는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데 최근 선거 전에 접어들면서 이런 김승수 시장의 정책이 잇따라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후보는 마중길을 교통체증만 불러오는 한숨길이라고 깎아내리며 김 시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신 빠른 소통이 중요하다며 백제로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마중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아마추어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민주평화당 엄윤상 후보는 지지부진한 종합경기장 개발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장 논란에 4년의 시간만 낭비했다며 이 주변을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어우러진 청년 일자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개발입니다. 일자리고 개발이고 그래야만이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는 거거든요. 전주시는 이에 대해 일단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대형마트 입점 불허 등 김 시장표 도시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23건이 발생해 예비 후보자 등 28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가 5건, 사전 선거 운동 등이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청년 후보자 일동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공천 할당 비율과 가산점 적용을 준수하고 등록비 감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45세 이하 청년 후보 31명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 도당의 지원책은 미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주 병지역 입후보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지산 명소화와 아토피센터 건립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종합경기장 문제를 공론화할 시민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기와 충청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아직 잠잠한데 오리 농가를 겨우내 쉬게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오리 농장 축사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2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던 이 농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육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AI 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마리당 510원씩 넉 달치를 보상받고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상 단가가 너무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도에서는 성과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건 사실이에요. 성과는 있어요. 저희도 그걸 인정하는 게. 전라북도는 AI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도내 오리 농가 60곳에 대해 4개월의 휴업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까닭인지 AI는 지난해 말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로 석 달간 잠잠합니다. 사육 밀도가 줄어들었고 또 사육 밀도가 줄어든 만큼 감염의 기회를 줄여서 방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AI 발생으로 도내 농가의 살처분과 보상에 들어간 비용은 총 282억 원. 반면 이번에 오리 농가 휴업 보상에 들어간 예산은 12억 4천만 원,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만약 AI 발생 없이 이대로 지나간다면 효과가 엄청난 셈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충남북에서 AI가 줄줄이 발생한 데다 오리 농가 휴업 보상을 처음 도입한 충북 음성에서도 며칠 전 AI가 검출됐습니다. AI 발생이 다음 달 초가 고비가 될 전망인 가운데 휴업 보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25년이나 방치되어 온 낡은 공장이 훌륭한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꾸민 문화 공간인데 낙후된 공장지대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5년간이나 멈춰섰던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카페 테이블로, 릴을 담았던 상자는 공간을 밝히는 조명이 됐습니다. 주민들 역시 해설사로, 바리스타로 예술 공장의 어엿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볼 것 같고 관광객도 많이 오면 또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지고. 지금은 활기가 넘치지만 이곳은 7, 80년대 노동자들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여공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야 단 4칸. 밖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창문을 높게 단 공장 안에서 여공들은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담긴 옛 공간 곳곳은 원형 그대로 남겨져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감해주고 싶었어요. 좀 더 절박하고 절실한 뭔가가 있겠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완성한 복합 문화 공간에는 13명의 입주작가 작업실과 전시실뿐만 아니라 카페와 책방도 갖춰져 있습니다. 철길과 금악천이 함께 만들어져서 이 주변 지역까지 아마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된 팔복예술공장이 주변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비 7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수달 보금자리에 실제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합류점인 서극구 부근에 조성한 수달 보금자리에서 수달 2마리가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됐으며 인근에 발자국과 배설물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달 관리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동로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고정보 5개를 여울형보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주말 남원에선 산수유 축제가 열리고 김제시도 모악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시군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제9회 남원 용궁마을 산수유꽃 축제가 내일 하루 주천면 용궁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산수유 축제장에서는 가족 동요대회와 산수유 돌담길 걷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산수유 가공식품 등을 파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마련됩니다. 용궁마을은 100년 이상 된 산수유 군락지와 연인과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돌담길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제 모악산 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사흘간 금산사에서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11회째인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김제시는 교통 등 서비스 부분을 점검하고 벚꽃 축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모악산이 가진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안면 용산리에 조성된 센터에서는 귀농 희망자들이 가족과 9개월간 머물면서 영농 교육을 받고 농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됩니다. 귀농귀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센터가 성공적인 귀농귀촌 후 롤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격포교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격포교는 1987년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균열과 이음장치 파손 등이 확인됐는데 시설 안전 점검을 거쳐 재가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채석강과 직소폭포 전망대, 관음봉 전망대 등 3군데를 집중 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음주가 적발되면 1차에는 5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측은 홍보를 위해 8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가로등 양방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은 무선통신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이 나면 신속 조치하고 일몰 일출에 따른 점 소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완주군은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5월까지 2,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삼내, 봉동, 용진읍 가로등과 보안 등에 1,700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시 교향악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 겸 신춘음악회를 갖습니다. 취재 현장의 희로애락을 기록한 전북 보도 사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섬진강 화가로 불리는 송만규 작가 초대전이 오늘부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서 전시됩니다. 팔공장에서 창작 공간으로 바뀐 팔복예술공장이 오늘부터 개관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이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한국화가 김경희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임실군 천담권역 다목적 회관 일원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전주시가 약 13km 코스를 달리는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을 내일 진행합니다. 전주소비자센터는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모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준비한 희곡 공예 낭독회가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전북지회는 내일 본부 도장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호신술 등을 교육합니다. (2월 23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군산 10도 등 10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